네, 홍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홍콩 당국이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2019년과 같은 반중 시위가 다시 불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대형 화재, 아파트 대형 화재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지금 그 시진핑 주석도 이 참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이 홍콩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 참사를 바라보는 중국과 홍콩과의 그런 시선이 좀 다른 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약간 역사 얘기를 조금 네네. 해야 예. 되는데요. 예. 그 홍콩은 그 사실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면서 이제 남경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홍콩섬이 할양되고 뭐 그 이후에 서구에 특히 영국에 이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0년간 조차하기로 한 기간이 이제 1898년에 조차한 게 1997년이 이제 10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홍콩이 중국은 준적이었기 때문에 회귀했다고 그러죠. 아, 예. 돌아왔다, 반환했다고 하지만 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984년에 당시 마거릿 대처 총리하고 중국의 조자양 총리가 약속을 해서 내가 이제 중국이 접수를 하면 일국양제를 하겠다. 예. 한 국가 두 체제. 그러니까 홍콩을 50년간 홍콩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네. 그리고 20년 정도 있다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종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 자치 중에 제일 높은 이제 고도의 자치에는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은 홍콩 최고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걸 따르게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 기본법이라는 데 담아 있었거든요. 네. 중국의 영향은 아예 받지 않겠다는 예, 거네요. 예. 중국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네네. 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이 홍콩의 중국화 조치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결정적인 게 잘 아시는 2019년에 홍콩 송환법 이제 홍콩 정부가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예. 많은 그 홍콩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인데 한 400만 명이 길거리로 나왔으니까 예.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결국은 홍콩 송환법을 그 당시에 못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중국 중앙정부에서 홍콩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이 시위라든가 집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 중앙정부를 건드리는 것은 전부 이 반란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선동 행위에. 그래서 최장 징역 30년.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서 이 시위를 하겠어요. 그래서 홍콩의 소위 민주사회, 민주진영이 와해가 됐습니다. 와해가 됐고 홍콩이 사실은 이제 며칠 있으면 선거인데 아마 네. 연기될 것 같은데요. 이 선거를 하는데 민주진영 멤버들이 있었는데 와해가 예. 됐잖아요. 그리고 홍콩을 완전히 접수한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선거가 누가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심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어떻게 바꾸냐 면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해야 된다. 그럼 애국자가 누구냐 기준이. 그러네요. 판단하는 게. 네, 예. 그거는 중국이 판단하겠다. 아.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중국 내부에서는 당연히 홍콩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예. 그 제도를 쓰는 거고 홍콩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식민지였지만 이 소위 민주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민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리스크 관리나 통치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입니다. 이게 예.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크게 보도는 안 하죠. 네. 이제 그 자기들의 이 속한 지역의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뭐 당연히 안타깝다 그러고 뭐 마윈 재단 같은 경우는 또 소위 구호금도 보내고 예. 이제 이런 그 흐름으로 가는데 최대한 이거를 안 퍼뜨리려는 그런 분위기고 홍콩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네. 이게 중국으로 가서 일국양제가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존의 삶보다 훨씬 더 열악해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과 홍콩의 역사도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시고 얽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서방 매체에서도 이번 참사를 민생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한 중국 통치력의 시험대 라고 평가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매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서방은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선거법도 고치고 보안법도 만들어서 홍콩을 통제하는 홍콩이 중국화된다. 사실은 당시에 영국이 이 반환 협상에 나섰던 거는 예.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 아마도 홍콩 같은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방과 훨씬 얘기가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중국식을 얘기하면서 홍콩이 중국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의 시스템을 자꾸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 홍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가디언지라든지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는 예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통치했던 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특히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 미국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짚는 거죠. 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이 홍콩에 대한 약속 일국양제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도 시 주석한테 홍콩 민주 얘기했다가 문제가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50년간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한 것들이 20년 조금 지나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두고는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것도 연장선 같은데 중국이 최근에 홍콩 화재 속에서 반중 행위하는 거, 뭐 허위 정보를 유출하거나 반중 선동을 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뭐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소에는 허위 정보나 정부 비방하는 걸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다 당연히. 그거의 그거, 일환이겠네요. 예,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그 홍콩 내부의 안녕도 해치고 또 그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마치 무슨 실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이 되면 이 중국 정부가 타격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 가라앉히려는 노력이고 실제로 홍콩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저촉이 되게 돼 그럼 있습니다. 센가요 그 처벌이? 그럼요. 예. 30년 징역입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심판도 중국 내 법원으로 가서 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고도의 자치, 종심권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네.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을 중국의 국회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들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최종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되지 저희도 맘대로네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마카오도 홍콩보다 먼저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실 홍콩은 중국에게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예. 이 제국주의 마지막 세력의 준동지, 점령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깔끔하게 벗어나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생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홍콩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 이걸 둘러싸고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도 조금 결을 같이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하고 나서 그 후폭풍이 좀 계속해서 거세지고 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뭐 아까 보도해 드렸지만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 도중에 맞습니다. 금지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중국은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그러죠. 그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주권, 제도, 영토,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나 저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도저히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중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만은 중국 영토에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 그러면 아니 남의 나라 영토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떻게 일본에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같은 거냐. 예. 그러면 이거는 완벽한 내정 간섭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사실 다카이치 총리도
약간 한 발 물러났어요. 내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다. 일본도 2015년에 집단 자위권을 한 국가안보법을 만들었잖아요. 아베 총리 때. 그래서 주변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주변에 소위 예를 들어서 중국의 군함이 오면 우리도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약간 그런 유였어요. 예. 그런데 이 센카쿠 열도 지금 그 조어도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만이 2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옛날에 그 유구 제국 오키나와 열도에 쭉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 지역이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발언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그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거고, 그리고 당내 기반이 아주 이렇게 아직 튼튼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어떤 이 맞대응 이미지를 좀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고, 중국은 그렇다면 지금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한일령, 예. 우리는 한알령 때문에 그러게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나선 거죠. 예. 중국 정부가 왜 나서냐 하면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다. 민간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 입에서 대만 유사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뒤로 물러날 수 없다. 그래서 예. 아주 다양한 형태. 결국 정부가 나서잖아요. 네. 항공 그 노선이 172개인데 그중에 72개 노선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럼 초강수죠. 예. 그럼 사실 일본에게 중국은 첫 번째 무역 파트너예요.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를 쓴다 만다 이게 무력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대목에서는 서로 물러날 수 없는 버티기가 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는 그 불려가서 뭐 혼내는 느낌의 영상도 나오고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는 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계속 그 말을 예,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중국의 대응이, 강경 대응이 단지 이거 그 유사시 대만 유사시 개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태평양의 그런 영향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한 그렇죠. 더 큰 그 포섭 아니냐라는 네네네. 판단인데 그게 맞나 보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를 해서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의 원래 원 저작권자가 아베 총리입니다. 네. 사실은 그때 이미 그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호주, 인도 그래서 쿼드가 결성이 그렇죠.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중국의 부상을 방지해야겠다라는 게 원래 아베 총리의 생각이고 네. 결국 아시다시피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데가 동중국해 지역이고요. 예.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중국해를 두고는 미중이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압박하는 거를 자기네가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불가피한데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고립주의에 가까운 관세 정책, 보호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좀 묘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다자질서, 다자무역, 자유, 개방을 강조하던 미국이 자신만을 강조하는 고립주의로 예, 가고 예. 오히려 그거를 그 전에 그렇게 한다고 질책의 대상이었던 중국이 내가 할게 그러고 나선 꼴이 예. 됐잖아요. 반대됐어요. 예. 그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요. 사실 브릭스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WTO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협약 그런 거 필요 없다. 유엔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열린 기후 협약 회의에 중국은 참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미국의 공간들을 자기네가 메꾸려고 하는 큰 틀에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예. 지금 지난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일본에 들렸잖아요. 사인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미국의 아시아 센터가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지금 중국 주석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아. 그래서 압박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국제사회라는 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당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네. 그럼 일본도 해야죠.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대강 대응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아. 그러나 이런 강국끼리 예. 실제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뭔가 새로운 타협점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오히려 고립주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미국이 반이민 정책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 망명 신청 결정 멈추고 국경 단속 강화해라라는 기조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또 파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했었고 예. 바이든 행정부 때 좀 풀렸다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시작을 했는데 그게 미 연방법원에서 불법이다 행정명령이 이렇게 예. 됐는데도 요번에 제3세계 국가의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겠다. 예. 이제 물론 그 주 방위군 그 총격범이 아프가니스탄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19개 나라 제3세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트럼프가 그 원래 트럼프가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거에서 굉장한 핵심적인 부분이 반이민 정책이었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살리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 강력한 보호주의 색채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나 국가별로 미국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미국은 이 문턱을 계속 높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